네, 안녕하십니까. 서영관입니다. 오늘 또요, 중동적인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있어가지고, 부득이 또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좀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동에서. 특히 이제 뭐, 이란 핵협상. 미국과의 핵협상이 어떻게 될지 또 많이들 궁금하실 테고, 지금 2차 협상이 끝나고요, 이제 3차 협상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잘 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란의 반데르 아바스라는 항구에서 이란 수출량의 90%가 이 항구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이 항구에서 지금 또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큰 항구 도시에 있는 샤히드 라자이 항구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아직 불길을 다 잡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고요. 재산 피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한 뭐 사망자만 한 30명,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만 뭐 한 1000명 이상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있는 샤히드 라자이 항구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불길을 잡아야 될 텐데요. 불길을 잡기 위해서 아마 이란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자 지구 전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관련해서 또 아흐마드 샤라 지금 집권 대통령이죠. 장기 집권은 아닙니다만 임시 대통령이라고 지금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하튼 현 집권 세력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이스라엘과 이제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충돌하는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제르바이잔이 뭐 튀르키예와 지금 이스라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 정도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이란 핵협상이죠. 이란 핵협상 첫 번째 잘 됐고요. 두 번째 잘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담을 뭐 다음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유럽에서 아마 이번에는 오만이 아니고 아마 유럽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번 회담은 사실 그냥 외교관들만 만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즉 이란 핵시설 아니면 핵농축 물질 감축 반출 뭐 이런 데 관련된 기술자들도 함께 모임을 가졌죠. 오만에서 모임을 했었고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죠? 한 4시간 정도 미팅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좋았다. 지난번보다 훨씬 좀 더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협상을 했고 분위기 좋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궁금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측이 아직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좀 보시면 역시 핵 농축 권리. 이란이 처음부터 얘기했죠. 핵을 농축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란 역시 핵 농축 권리, 즉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미국 쪽에서는 핵 농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시설 말고요. 정말 과학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전력 생산을 위해서 유지되는 그런 핵발전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핵물질, 이것을 이란이 직접 농축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것을 농축을 해서 이란에 제공하려는 방안을 아마 제시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이 핵 농축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핵 농축을 해서 이란에 제공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아마도 그거는 조금 아니다. 우리가 3.67% 즉 과학적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그리고 우리가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계속 이런 이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양측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지 않는가. 즉 핵 농축 권리, 미국 쪽에서는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란 쪽에서는 그거는 우리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미사일 관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 보도들 중에서는 아마 이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핵 외에는 다른 논의사항이 논의될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이란의 대리조직 지원 중단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반에 저희들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아마도 미사일 개발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좀 그렇게 강력한 주장은 아니지만 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제한을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란 쪽은 그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개가 실제로 진짜 양측 간의 협상의 걸림돌이라면 차이가 크거든요. 양측 간의 원하는 주장의 의견차를 좁히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양측 중에 하나가 크게 양보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조금 의견차를 줄이기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주 전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계속 보도가 나온 내용을 좀 더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5월쯤에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미국 측에 제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겠죠. 협상이 먼저 시도돼야 된다. 협상을 먼저 해보고 나서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지,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먼저 군사적 수단을 쓸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또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격, 이란 핵시설 공격에는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내용도 들어있고, 더 좀 섬찟한 내용은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더 갈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단순히 핵시설 파괴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어떤 정권 변화, 즉 레짐 체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보도가 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단군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협상이 잘 돼야만 한다. 그리고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이란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은 아시겠지만 5월 말이나 뭐 5월 중순쯤인데,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아무리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5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협상 종료 시점도 좀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협상이 지금까지는 잘 돼 보이나 여전히 양측 간의 의견차를 좁혀야 하는 큰 주제,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보도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달 아바스 샤히드 라자이 항구에서는 과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샤히드 라자이 항구의 배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이 물질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 물질이 실어진 곳은 아마 중국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과염소산 나트륨을 이란에게 1톤 이상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내줬고, 이 이제 물질을 이제 항구에서 내려서 항구 인근에 아마 이렇게 잘 보관을 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과염소산 나트륨. 결국 이것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고체 물질이 아닌가. 특히 이제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그런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났었고, 그래서 이번 폭발은 그 2015년입니까? 베이루트에서 일어났던 폭발이죠.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났던 질산 나트륨이었습니다. 그때도 베이루트 항구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란 물질이 터지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결국 베이루트 경제, 즉 레바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인명 손실도 많이 있었죠. 재산 피해도 있었지만 인명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하다. 지금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뭐 일단 지금 그런 물질은 없었다. 그리고 샤히드 라자이 항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그리고 보도되는 외신을 종합해보면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그런 고체 물질,
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시설들도 많이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산에 차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과염소산 나트륨을 수입해서 탄도미사일 제조에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안보로는 아마 이 뒤에는 핵 협상 중에 터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일단 발빠르게 본인들은 전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 측도 아직 이스라엘 측을 지목하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은 아무 말이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이고요. 특히 이란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줄 수밖에 없죠. 항구 시설에 역시 군인적 혁명 수비대가 이것을 이용하다가 또 큰 실수, 부주의로 이런 엄청난 대형 화재를 일으켜서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란 국민으로서도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당연히 이것도 미국과의 핵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그다음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시리아 문제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났습니다. 아흐마드 샤라, 즉 줄란이죠. 지금 시리아 HTS, 시리아 과도정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즉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는데 시리아도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언제 이 HTS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할지 모른다, 언제 총뿌리를 겨눌지 모른다면서 계속 그 골란고 넘어서 지금 진지를 구축하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줄라니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후를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시리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시리아 경제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미국이 아마 그것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즉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이스라엘과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 없애라,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가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시리아와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시리아 재건과 경제 제재 해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라니에게 계속해서 이런 아흐마드 샤라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놀라운 발언이 나왔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현실화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5월 중순쯤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과도 친하고 튀르키예와도 친하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어떤 외교적 능력을, 자질을 갖췄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아주 이란으로서는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벌써 이란의 눈이 갔거든요.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고,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상당히 지금 불편한 심정인데, 외무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도 아니고 총리가 직접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고, 이 기회를 아제르바이잔이 노리고 튀르키예와의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겠다,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원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 항구가, 마지막 항구가 튀르키예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이 선박으로 원유를 이스라엘로 가져가는데, 튀르키예 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계속 욕하면서 원유 수출을 하게끔 우리 항구를 쓰도록
놔두냐. 이스라엘의 원유 수출이 되지 못하도록 항구를 막아야 된다. 이스라엘 원유 수출 중단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시리아를 놓고 그리고 에르도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때리기를 하면서 자국 내에서 정당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권 아랍권에서 본인의 투르키예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때리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대해서 외교력으로 양측 간에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긴장 해소를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아마 5월 중순쯤 되면 나타나엘 총리가 방문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관련된 어떤 협력, 외교적 해법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진 몰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흐무드 아바스 피에로 의장이죠. 피에로 의장의 데퓨티 피에로 의장이 체어먼이 지금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셰이크 후세인이라는 한때 총리를 했었죠. 총리를 했었던 인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마흐무드 아바스가 너무 오랫동안 피에로 의장을 해왔고 파타도 의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많으시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빨리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빨리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의장의 후계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요. 결국 셰이크 후세인이라는 인물을 지금 아마도 데퓨티 체어먼 오브 더 피에로 이렇게 피에로의 부의장으로 지금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마도 그러면 아바스가 물러나거나 유고 시에 셰이크 후세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 피에로 의장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의장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도 이제 후계 구도가 어렴풋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은요 아직 계속되고 있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군이 계속 가자 지구 작전 재개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만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인질은 59명 아직 그대로 잡혀 있고 너무나 지지부진한 상태고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가자 지구보다는 이란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 문제에서는 거의 지금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한 주간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